강동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의원님 2부에서는 지금 MBC 사태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방송이 어찌하여 지금 이 지경까지 왔냐. 정권 바뀌니까 양 방송사에서 파업을 하고 있고요. 월급을 작게 줘가 파업하는 것도 아니죠. 아예 1억 이상씩 예. 그리고 무슨 뭐 회사에 뭐 해직을 하려거나 구조조정을 하려 해서 파업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저게 파업에 노동법에서 허용한 파업의 요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죠. 그럼 불법 파업 아닙니까? 아, 임금이나 뭐 이런 그러면 다 회사가 불법 파업이죠. 불법 파업을 한다고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고용노동부가 저 불법 파업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야 될 건데 지금 사장을 갖다가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자, 이 공영방송 꼬라지가 엉망인데 공영방송이 뭡니까 도대체? 제가 아주 쉽게 간단히 말씀드리요. 이제 신문은 이제 영향력이 활자 매체라는 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보지. 지금 영향력은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이제 집에 포털 신문 사이트, 안 보죠, 그죠? 신문은 거의 안 보고 젊은 사람들은 뉴스 같은 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보고 뭐 그렇게 많이 보지만 아직도 이 방송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방송을 제2의 신이다.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면 장사도 잘 되고 뭐 정계에도 입문하고 뭐 유명 인사가 되잖아요. 다 성공, 예? 방송 많이 예. 나오면 성공하기 그러니까 제2의 쉬워지죠. 신이다. 이게 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가 공신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제2의 신이라 그러니까 또 뭐 독일의 어떤 하바마스라는 학자는 방송은 공공재다. 뭐 누가 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거고 공공재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전기 수도 같은 겁니다. 전기 수도 같은 건 어느 당이 뭐 정권을 잡았다고 뭐 사유할 수 없는 그거 안 되죠. 그리고 서부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뭐 농수로를 누가 잡으면 전쟁 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공공재라는 거죠. 모두가 함께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파라는 거는 국가가 관리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허가제로 해요. 신문 같은 건 요건만 갖추면 이제 등록제고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또 물론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막 숫자가 늘어나서 자원적인 거는 조금 여유가 생겼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매력을 느낀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걸 잘 내 편으로 만들면은 대통령, 국회의원 다 해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일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면 안 되죠. 누가 제3자가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동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그래서 이제 그 공영방송의 영어로 이제 퍼블릭이라는 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어떤 독립이 돼야 되는 상태로 가야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여론조사하면 국영하고 공영을 잘 몰라요. KBS 국영하냐 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은 MBC를 공영이라고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 거기는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는 안 받습니다. 왜? 법적으로 공영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공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주식회사입니다. 주인이 주인 같지 않은 회사니까 그러니까, 주인 없는 회사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80년 군부 때 그 민영 방송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영으로 만든 거죠. 억지로. 박정희 해가지고 말이죠. 장학 재단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이게 사회주의적 개념이에요. 뭐 어떤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공공재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개념이 돼서 이게 미국 같은 데는 없습니다. 시장 원리로 하니까 그건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건 우리 정책 방송 같은 거고.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KBS 같은 게 정부가 100% 출자는 했어요. 그러나 국영은 아니고 공영이다 이거죠. 근데 공영이 뭐 61년도부터 시작했지만 말만 공영이지 사실 한동안 민주화 노조가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기 전에는 국영같이 정부의 홍보 방송하고 그래 그때. 자 여기서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국영이라는 것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국가라는 거고 공영이라는 것은 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국가가 그 부분에 돈을 댔을지라도 그
그 운영에서는 개입하지 못하고 그러면 예, 중립성을 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권이 국가도 바뀌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예, 되는 정권이 거예요. 바뀌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게 공영의 핵심까지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시스템이 안 돼 있고 정치권에서 지분을 가지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거기에 밀어넣어준 사람을 대변하기 위해서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이사회를 뭐 7대 3이고 6대 3이고 이렇게 집어넣고 또 방송심의위원회도 6대 3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예. 저거가 여당이 될 수도 있고 야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당이 되면 그쪽이 수적 우위를 가지되 또 수적 우위를 가진다고 보수가 집권했을 때 마음대로 하는 것도 못 봤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노조가 이미 노조가 생긴 다음에 노조가 이미 이제 저 야당의 어떤 민주노총 언노련이 민주노총 산하고 민주노총이야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하고 지금 파트너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 저기 박근혜 정권 초기에 예, 그 공중파에 몇 번 출연을 했어요. 예, 가서 말을 갖다가 공중파라고 빙빙 돌려가지고 점점 떨면서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사회자가 좀 편파적으로 하길래 사회 똑바로 봐라고 말 한 번 했어요. 예. 그랬더만은 뭐 그놈은 노조가 나섰는가 어쨌는가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부르죠. 안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공영방송을 제대로 지금 뭐 전범 모델이라고 그랬다. 이게 BBC거든요. 예. BBC인데 BBC에서 이제 8가지 공영방송의 철학은 이런 거다 하기에 맞는 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국민들도 알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의 이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지리적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어느 국가의 가장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예. 그런 그 영향력, 전파의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지역 방송은 안 된다 하는 거죠. SBS도 상업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국을 커버해도 그 명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 그뭐 또 서울 지역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라 부를 수도 서울 없죠. 지역 방송에서 예, 예. 출발했죠. 두 번째는 그 소구 어필, 소구의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특정 소구에 맞춰서 이해 하면 안 집단에 된다. 예. 예? 이게 의미에 맞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러니까 방송국 프로그램은 모든 기호와 이해에 부응해야 된다. 그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근데 세 번째는 소수자들을 위한 특별 배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뭐냐면 상업 방송이 많은 경우에 상업 방송은 장애인이나 노령층, 그렇죠. 장애인, 빈곤층 노령층, 이런 사람들을 어린이들 임금, 이런 소외된 예, 예. 상업 방송으로 소외된 사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건 내가 별표 표시하는 중요한 겁니다. 공영 방송인들은 국가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자신들의 특별한 관계를 인식해야 된다. 이게 그 커뮤니티에 대해 사회 통합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지 사회 분열이나 분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상업 방송은 뭐 할 수 있지만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방송은 모든 기득 이해 집단, 기득 이해 집단, 특히 현 정부의 이해 집단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 한국은 지금 거꾸로네요.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이해 집단에 이렇게 종속이 돼 있는 거죠. 복속해야 된다. 아니 공무원들이 뭐 이사들을 갖다가 추천해 이게 말이나 되면 공무원들도 공영방송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데 마치 선수가 심판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재원의 보편성. 이게 재원의 보편성이 되는 거는 수신료를 받아서 해야지 떳떳하지 광고 수입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MBC는 광고 수입으로만 재원을 충당하는 거는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또 KBS도 지금 한 60%가 광고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정상적인 수신료는 한 40%밖에 한 30% 다른 수입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건강한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욕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공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양적 경쟁보다 질적 경쟁을 해야 된다. 시청률이 떨어지더라도
유익한 방송을 재미없게 하던 얘기가 아니라 국민한테 유익한 방송을 해야 된다. 자, 이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네. KBS2는 네. 공영 방송입니까 아닙니까? 드라마하고 쇼고 다 거기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SBS나 잘못된 MBC 하고 거죠. 똑같이 원래 하잖아요. 옛날 TBC 걸 뺏어서 이제 통폐합 80년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영국에는 보면 BBC 1, 2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일본에 보면 NHK 1, 2 뭐 많잖아요. 그럼 NHK가 1이든 2든 간에 이 광고 성격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른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출발할 때보다 원래는 KBS 9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네, TBC 신군부가 80년에 TBC를 뺏어 가지고 야 이거 같이 운영해라 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건 광고를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와 그때 신군부가 끝난 이후에 예. 돌려달라고 그 이병철 씨 거 아닙니까 옛날에? 그걸 소송도 그랬죠. 근데 재판에서 무슨 이게 뭐 공소시효 뭐 이러고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돌려줘 버릴 거 그러네. 그거 그렇죠. 지금 MBC도 신군부가 80년에 민영방송을 정수장학계를 끌어다가 방송문화진흥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영방송이라고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왜? 지난주에 어떤 분이 또 다루기 좋게 MBC하고 관련 있는 분이 이렇게 글을 보내가지고요. 이거 MBC 부분에서 정수장학회의 지분이 30%밖에 없고 다수의 지분은 딴 데 있다면서 정수장학회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건 아니에요. 정수장학회가 지분 행사를 안 하는 거죠. 예. 그 가장 대주주가 정수장학회입니다. 정수장학회는 뺏은 재산이니까 그건 국가에 이제 헌납을 하고 민영화를 보내는 것이 MBC에 있는 고참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뺏었던 부분은 김지태 씨의 작은 부분이고 부산에 여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재산들이 섞여서 이제 유경수의 유수, 박정희의 정해서 정수장학회가 됐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그건 저걸 재산은 따지면 아마 저 몇천억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하여간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방송의 뭐 어떤 공적 가이드라인은 방송 제작자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자유스럽게 해줘야 된다. 다 이게 KBS는 그거 하나는 잘 지키네요. 자유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개판으로 만든 게 개판. 어떤 뭐 해방구가 돼 버렸으니까. 정현주가 그렇게 다 망가뜨리는 게 원래 이게 조직이라는 게 피라미드형이 아닙니까? 근데 팀제로 만들어 가지고 평직원 하던 놈을 공장 하던 놈을 평직원 만들고 그렇게 개판을 만든 겁니다. 근데 정현주는 잘못한 게 없고 요번에 MBC는 잘못했.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이게 아무리 이념이라는 게 무섭지만은 얼굴도 두껍구나. 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옛날부터 내 10여 년 전부터 방송통신학회에도 내가 논문을 발표한 적도 이러지만은 제발 이렇게 하면 국민들만 손해 보니까는 백마고지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된다. 여구 야구 보수고 진보. 근데 요번에 정말 한심한 게 학자라는 놈들이 이 기회주의자들이 저 사회 이산 하나 따먹으려고 기웃거리는 놈들이 말이죠. 평소에는 글 하나 옳은 글 하나 안 쓰고 그 임팔라 같이 말이야. 이따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이름을 걸고 이게 방송계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지경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아까 지식인이나 학자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마강수가 제일 지식인이에요. 글쎄 난 그 사람이 목숨 끊었다는 걸 보고 참 이런 사람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나도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죠. 우리 아인슈타인이나 큐리 부인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겠냐? 밥도 못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희망 있는 사회가 되려면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여러 색깔이 다양하게 공존해야 되는 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고 갔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에 요즘 방송이 좀 심해지고 있어요. 현직 개판이죠. 정치인이 지금 마누라 데리고 부인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부인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능을 하고 자빠졌고 현직 국회의원 여당의 국회의원 자식이 출연을 하고 지금 이정은과 매우 가까운 전직 장관 출신의 한 인물은 예능 교양을 빙자한 프로에 여기저기 나오면서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사회적으로 사실이냐 영향을 미치고 또 무슨 TV 정치 토론도 거의 예능 비슷해져 가고 있고 심지어
온갖 변태적 발언을 했던 젊은 지금 여당 출신 한 친구는 이제는 뭐 TV에 예능 프로에 아주 출연자로 등장을 하고 예.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연예인들이 또 저거 가족들 데리고 나가 하는 프로가 온 사방에 유행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됐냐면 방통심의위원회는 게 여당 6, 야당 3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정파적으로 구성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퍼블릭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심의도 방송윤리 차원에서 엄격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이재명 시장이 이게 사전 선거 운동하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인 데리고 나와서 SBS에서 이 사람이 지금 저 뭐 서울시장 뭐 준비설도 있잖아요. 다음 대선 예? 아니면 서울시장이죠. 뭐. 어떻게 부인 데리고 나와서 이재명이가 그걸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돼. 문성근 김미화 이런 사람 또 SBS에서 지들이 살기 위해서 또 이 정권 관계 있는 아니, 사람. 정치 안 했던 정파성을 가지고 뭐 문성은 정치를 했고 그 정치 안 했던 사람은 좀 그렇다 칩시다. 현직 정치인이나 전직 정치인, 현직 정치인의 아들, 가족 등이 TV에 나오면 안 이제는 되고. 예능까지 출연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썰전이고 말이야 뭐 요즘 보니까 냄비 뚜껑, 냄비 덮개인가 하는 프로에 보니까 정치인이 뭐 그건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근데 예. 지금 뭐 이걸 통제하는 기구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지망생들 다 나오고 또 공천에 떨어지고 문제는 뭔가 하면요. 보수 언론조차도 이런 문제를 비난을 안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가족 데리고 노는 거는 요즘 비난을 조금 해요. 이제 살살. 그런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당적을 가지고 있고 정치를 할 사람이고 전현직 정치인들이 TV에 예능이나 이런 모르겠습니다. 토론 프로에 야당과 똑같이 나와서 서로 공정하게 이렇게 토론하는 부분이 있을 수 그거는 마땅히 있는데요. 나와야죠. 그게 아니라 네. 이 오락 예능 교양 프로에 이들이 마치 출연자인 양 나와가지고 얼굴을 내 비치는 그게 부분은 효과는 더 있어요. 그게 더 있죠. 상당히 훨씬 더 친근감을 있죠. 주고. 네. 그러니까 이 전파라는 게 아까 제가 제2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면은 공신력을 그렇게 얻는 거예요. 보통 저런 네? 사람들이 출연을 할 때는 회사의 오너들한테 전화를 좀 하거나 물밑에서 만나서 섭외가 되어서 하지 저절로 방송국에서 누구 좀 출연해라 이러 합니까? 저런 아니 그거야 편성을 하고요? 뭐그다 가능한 얘기죠. 야 누구 좀 갖다 써라 할 수도 있고 네. 또 요 연출자가 PD나 뭐 기자들이 자기가 자의로 갖다 할 수도 있고 지금은 완전히 개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네. TV에 보면요. 탤런트, 공채 탤런트, 공채 개그맨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공채 예. 직원도 있었고요. 예. PD도 공채로 뽑았고. 근데 요즘은 방송사들이 PD를 공채로 잘 안 아니 그게 뽑는다고. 왜냐면 외주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본사가 가지고 있는 그 PD가 있고 외주 예. 바깥에 그 해서 하는 또 바깥 프로덕션의 PD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 다르죠. 요즘 방송사들이 탤런트나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을 이제는 공채로 뽑는 게 없어졌습니까? 개그맨이나 공채로 뽑죠. 공채로 탤런트를 아직도 뽑습니까? 뽑긴 뽑는데 과거에도 공채 외에 특별히 또 발탁이랄까 뭐 하여간 그런 경우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지만 예. 이렇게 많지 그러니까 항상 않았는데 무리가 있죠. 그러면 공채로 뽑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다 거예요. 무너져서 예, 그냥 예. 오다 가다가 수스 넣으면 나오고 막 이러더만요. 그리고 이제 또 무너진 게 과거에는 뭐 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암묵적으로 내규가 회사마다 있어가지고 쓰질 않았습니다. 무슨 뭐 마약을 했다든가 무슨 아니 폭력을 했다든가 뭐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 안 쓰는데 지금은 뭐 그런 지금 예능 프로에 출연한 사람 중에 그런 구설수에 올라온 사람이 수두룩하대요. 많죠.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은 영국에서는 그 IRA라는 그 IDC 예, 해방전선에 뭐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아일랜드 해방군이죠. 해방군인데 거기도 이제 그 사람들이 한때 뭐 무기를 폭력을 쓰다가 폭력을 안 쓰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거를 BBC에서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들 목소리를 바로 내질 않고 성으로 처리하고 자막 처리를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BBC 생각은 이거는 방송은 산소와 같은 거다. 어떤 그 사회적으로 어떤 반체제 운동을 한다거나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마이크나 카메라를 줘서는 안 된다. IRA가 그 전투 과정에서 많은 영국군을 죽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했던 사람을 우리 그렇죠. 방송에서 직접 얼굴이나 목소리를 내보내지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석기 같은 사람들 붙들려가면서 지가 영웅인 것 같이 막 떠들게 내버려두면 그게 재판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무심하지만 이게 막강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카메라나 이 마이크를 아무한테나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다 무너진 겁니다. 언어도 그래요. 그전에는 표준말 안 쓰면 사회자 MC를 안 시켰어요. 근데 지금 다 그게 다 무너지고 오히려 뭐 사투리 쓰는 것이 더 멋있는 거로 하는데 이 사투리 쓰다 보면은 어느 정권이 되면은 어느 지역의 말을 또 자랑 삼아 더 쓰는 경우도 있고 이게 사회 통합이 안 돼요. 적어도 출연자는 몰라도 사회자는 표준말을 쓰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요번에 뭐 내가 어디라고 말 어느 종편에 보니까는 변호사인데 경상도 말을 쓰는 양반을 그 사회자로 아주 프라임 타임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는 건 많아도 실패한 거라고 MC를 기용하는데 뭐 이런 맞으면 FM이 다 무너진 거야 이게. 뭐 그 외에도 이제 지금 우리 가장 오래돼서 이제 거의 포교다시피 화장실에 재래식 화장실에 오래 들어가 앉아 있으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막장 드라마가 우리 사회가 아주 그 여자들 부인들 정서를 망쳐놓고 있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도 그걸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는 막장 드라마 하는 데는 지원금을 안 준다든가 징계를 한다는 거에 뭐 그런 것도 많아요. 재난방송을 보면 재난방송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제 북핵 실험을 했을 때 KBS가 파업 중이라 가지고 대처가 좀 늦었다 그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노래 자랑이 나갔다고 그래요. 요번에 6차 핵실험할 때. 그건 뭐 사람이 부족해서 바로 그 시간이니까 그러겠는지 모르지만 그건 말이 안 되죠. KBS가 재난 그 주간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재난 방송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자 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그 동일본 그 지진 났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화면을 클로즈업을 잡은 게 없습니다. 다 원거리 원경이 주로 오고 있고 그 소리도 슬픔이나 우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근접 촬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재난 방송의 준칙이 그런 겁니다. 왜? 그걸 흥분을 시켜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저는 정말 가슴 아팠던 게요. 그거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내상을 줄 수 있다는 세월호 때 애들이 이 죽기 전에 이 안에서 찍었던 동영상을 그런 거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혐오스러운 장면이나 소리를 안 내보내는 거를 축소하는 거다 이게 아니고 국민들의 정서를 생각하는 요즘에 포르노라고 하면 꼭 남녀 간의 이 성에 관련되는 부분을 노출하는 게 포르노가 아니라 한마디로 대중의 어떤 이 의식의 자극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포르노다. 그래서 지금 이 뭡니까 중구청인가가 이 서울의 한 구청이 이 도심에 이 달동네를 이렇게 개방해 가지고 하니까 그 주민들이 사는데 온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달동네 관광이라 해가 카메라 들고 와가 그 사람의 생활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지금 항의를 해가 우리가 포르노의 대상이냐 이랬다는데 지금 한국의 방송들이 하는 꼴들이 지금 매사를 다 선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10대들이 아주 그 잔인한 그 폭력이 많은 게 이게 방송의 영향입니다. 그 외국에서는 어떤 선정성, 폭력성에 대한 그 연구를 많이 해요 프로그램에. 근데 그게 우리가 개판이 된 거죠. 그래서 뭐 페이크 뉴스도 많고 가짜 뉴스도 많고, 그건 뭐 탄핵 반대 방송도 그때 여론은 7대3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런 것도 50대 50으로 해줘야 됩니다. 여론이라는 게 아침 저녁으로 다른 거니까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고. 근데 그때는 99대 1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정현주가 한 겁니다. 저는 뭐 모른다고 그러고 딴 놈 시켜서 뭐 그때 병원에 들어가 있던가. 근데 그런 게 정현주하고 MBC 겸한무기하고는 다르다. 나 이게
야 이게 이념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라는 거는 총도 되고 산소도 되고 뭐 없는 것도 만들고 부자도 만들고 영웅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걸 지금 룰이 없이 개판으로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도구가 되고 만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의문이요. 요즘 방송국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가 서울대생들도 숱하게 떨어지는, 예? 그야말로 방송고시라고 할 정도인데요. 뭐 많이도 뽑지 않지만 방송고시라 언론고시라 그러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이 뭡니까 저 CJ ENM의 PD 한 명이 서울대 나가, 예? 그거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경쟁을 했는데 너무 뽀카대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쟁이 심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행정이나 이런 데는 좀 덜한데 기자나 PD는 정말 거기 별도의 시장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제가 받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예. 진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그게 고달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직장의 특성이니까. 그런데 방송국이 지금 이렇게 정치 지향적으로 그 잘난 사람들이 되어가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해서 자기 선택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틀을 끼고 그 불공정 경쟁을 하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방송국의 상부청은 전부 다 정치적으로 줄 선 놈이 다 차지 안 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정현주 사장 있을 때 내가 감사를 했는데 잘못해서 징계받은 사람을 프로모션 진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뭐 증거가 없으니까 여기 다 얘기는 못하지만 이게 뭐 말 못할 사장이 있는 거야. 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한테서 뭔가 청탁을 들은 게 그러니까 아닌가. 방송국 고위급 간부까지 가려면 개인의 능력하고는 관계없고 그러면 외부에 다 그런 그 저녁마다 백그라운드가 방송국 명함 들고 예. 정치인 만나고 줄 서고 그다음에 뭐 언노련에 가서 활동을 하거나 민노총에 활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방송국의 간부가 되고 또 그런 활동들이 언론에 서타가 되도록 노출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국만큼요. 방송국의 앵커니 무슨 방송국의 어떤 출연자가 방송 외에 개인의 어떤 홍보를 갖다가 저렇게 많이 하는 나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방송국에 조금 뜬 앵커들 보면요. 찾아보면 전부 개인 신상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 그 종편을 많이 허가를 내준 거 보고 야, 저 사람들 큰일 났다네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미국보다도 밤길 다닐 수 있는 게 총기 소지를 법적으로 허가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총기를 가지고 있게 미국 것이 허가를 법으로 정해놨으면 아마 사고가 무척 날 겁니다. 미국보다 훨씬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방송은 총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쁘게 좋게 쓰면 산소지만은 나쁘게 쓰면 총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야 뭐 5개 6개 막 허가를 내줄 때 저건 이제 뭐 만약 총기를 가진 놈들을 막 허가 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8개가 뜯어먹던 거를 10개가 뜯어먹으라 해서 광고 시장이 형편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 먹고 살기는 어려우니 신문 동원 오고 뭐 카드라 방송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막 하면서 처음에는 뭐 보수가 좀 재미를 봤지만 그것 때문에 보수가 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국가 정책을 할 때 공정해야지. 공정하고 철학이 방송이 어떤 매체인가 이거에 대한 좀 식견이 있고서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뭐 그거 없이 그냥 너 하나 먹어라 너 하나 떡 하나 줘.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게 사회가 개판이 된 겁니다. 또 웃기는 거는요. 방송사 출신이 특정 방송사 출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니 이런 걸 대대로 하고 방송사 출신들이 청와대 비서관이니 대변인을 대대로 맡고 그 얘기였으니까 내가 말 나온 게 아까 이제 SBS에서 뭐 이재명 부부 사전 선거 운동 해주고 문성근 김유아 이 정권 코드가 많은 사람들 뭐 요즘에 와서 쓴다고 그랬는데 아까 나오다 보니까는 그 내부에서 거기 SBS 그 회장을 갖다가 고발을 했어. 고발이라는 게 법적인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있을 때 말이야 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봐주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또 그런 말이 나오고. 윤서영 회장 고모 그렇게 윤서영이야. 근데
SBS가 제일 윤세영 회장이 청와대 직원들을 제일 많이 보냈고 국회의원도 많이 보냈고 제일 많이 그렇게 그런 부분에는 뭐 이 규제다. 그 서울 법대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뭐 근데 법무비서관은 아. 김현장에서 가고 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아니 그건 SBS에서 뭐 가고 이명박 박근혜 양대 아니 정권 그 걸쳐서 이전부터 뭐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벌써 하는 거 보면은 깔아놓고 있잖아요. 지금 살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러냐? MBC, KBS는 선배놈들이 이저 노조한테 싸우느라고 말이야. 노조하고 싸우느라고 아무도 명이 기른 놈이 없었어요. 다 망가지고. 그 사이에 SBS가 재미를 보고 SBS가 한때는 올림픽하고 월드컵을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독점하려고 법적으로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않습니까? 다 사버리려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는 아까 BBC 경우를 얘기했지만 이거는 상업방송이 처음에 서울 지역방송으로 출발한 게 KBS, MBC가 주인이 없는 동네에서 개판이 됐다고 그걸 먹으려고 법적으로는 지금도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근데 국회에서 여당, 야당 같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너 그거는 세계에 없는 이다. 그래가지고 같이 오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로비 왕국이에요. 로비 왕국. 방송이 제일 심한 정치 장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직원도 그렇고 오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간부도 그렇고 방송을 건전하게 주부들도 말이야 막장 드라마에 그냥 턱을 받치고 하루에 몇 개씩 봐요. 그것도 한두 번. 그건 나쁜 이게 좋은 에너지도 이 바이러스가 돼서 전달이 되는 거. 나쁜 에너지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기분 좋잖아요. 나쁜 사람은 하루 종일 이게 막장 드라마 천국이 돼 버렸어요. 오죽하면은 제가 듣기에는 그 공영방송에 있는 그 간부놈들도 외주 제작해서 그 대본 책이라고 그래. 그 막장 드라마 대본을 가져오면 야, 더 막장으로 만들어 와. 이런데. 일본의 NHK가 드라마는 하대요. 근데 NHK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건전하죠. 과정적이고 교훈적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에 건전하고 또 재미도 있고 경쟁력. 한 번은 NHK를 이렇게 보니까 이 플라잉 피싱 플라이 낚시를 하는데 강물을 따라갖고 물이 흘러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낚싯대를 들어오고 있으면서 강 주변에 꽃도 보여주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거 한 10분 보고 있으니까 힐링이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근데 그런 어떤 긴 호흡으로 롱테이크로 해서 화면을 쫙 보여주면서 유럽에는 지금 소장님 그 말씀 하시니까 유럽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음악만 틀어주고 롱테이크로 강이나 산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보고 있어도 상당히 요즘 말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음모하고 드라마라는 게 뻔한 거예요. 뭐냐면 신데렐라, 출생의 비밀, 음모, 불륜도 이제 복수, 3중 4중 불륜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이따구 거를 말이야 해가지고 무슨 정신 건강에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기성 체제에 대한 항상 또 전복 이런 걸 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뭐 검사가 나와서 말 갱들하고 뭐 손잡고 말이야. 이 구조적인 권력의 한국의 조폭 영화가 제일 정의를 가장 많이 추구합니다. 똑같은 거죠. 이게 아까 BBC 거기도 나왔지만 이 사회 통합에 이 사회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그런 걸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공영방송입니다. 그냥 시청률만 올리는 게 아니고 시청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건전한 방송. 그걸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방송 정책을 짰고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권의 청와대만 쳐다보고 요고 야고 그러게 사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방송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방송학자들이 서명을 할 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이제 올 것이야. 이제는 이런 싸움, 백마고지 싸움 그만하자.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대안을 마련하자. 우리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끝없는 싸움이다. 참 근데 우리 강 의원님 말씀이 정말 원론적이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전술 핵폭탄을 저 방송 3사하고 주요 저기 몇 군데 좀 쌓아서 다 사라져야 새로 출발하면 그리 될까 참 살아 생전에 그 꼴을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BBC의
그 8가지의 준어는 그거는 판을 새로 짜면 돼요.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고급 문화를 대중하고 대중 문화를 또 고급화하고 그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방송이 그런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방송을 문화 매체로 알아야지. 문화 매체로 정신을 갖다가 이거는 정치의 도구로 아니까는 망하는 거예요. 이놈이 잡으면 이놈이 막대기를 쓰려고 저놈이 잡으면 저놈이 막대기 쓰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이거 악순환.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뭐 다르게 또 마칠 때 네.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 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예. 뭐 금방 어떻게 되지 않더라도 근데 내가 아까 어디 얼핏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온건 온 사람만 오고 말이야 소신 사람 안 되지 않냐 한데 사실은 자기네들이 야당 때 만들어니까 못 받고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그전부터 주장했던 그 독일의 공영방송 모델을 검토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 사심 없이 그런 쪽으로 가서 방송 평의회가 뭐 77명 이렇게 거의 같이 구성이 되고 정파성을 떠난 그래도 뭐 중립적인 사람들 이렇게 모으고 정치권에서 직접 추천을 하지 않고 뭐 그런 쪽으로 몇 달 걸리더라도 준비를 한다면은 얼마나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원래 법이라는 게 새 법이 나오면 구법에 의한 제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KBS, MB 사장 꼴보기 싫으면 아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안을 만들어서 5개월이고 6개월 걸리더라도 그걸로 출범을 시켜라. 이게 그러면 문 대통령이 업적으로 남을 거예요. 예, 저희들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